자요. 우리가 상가 건물이자 보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맨 앞에 보면은 여러분요, 거기 보면은 소액 임차인의 적용 범위라고 나와 있죠. 나와 있죠? 자, 이거 그럼 보셔요. 박스 이거 경과 규정 봤어요? 자, 보시면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 전 했죠?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에요. 여기 우리는 주택은 뭐가 있죠? 주택은 전입 신고, 보증금 등 일정이 아까 소액이라고 그랬죠? 다른 담보물권자는 뭐라고 그랬죠? 채라고 그랬죠? 채.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 맨 끝에 봐봐요. 1번 기준 시점은 담보물권 설정 일자 기준이다. 알겠죠? 현재 주택 임차인이 아니라고, 상가 임차인이 아니라고 조심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지금 보면 2019년 4월 2일이죠. 2019년 4월 2일 서울시는 얼마죠? 적용 범위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의 범위하고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가 약간 다르죠. 보증금의 범위만 봐봐요. 여기 봐봐. 적용 범위 있죠? 적용 범위다 써. 맨 위에 적용 범위다가 주택임대차 X. 주택임대차는 보증금을 가지고 적용 여부를 따지잖아요. 이게 첫 번째 다르고, 권리금 다르고, 그 외에는 다 똑같아. 적용 범위. 그런데요, 소액 한번 볼까요? 6,500에서 2,200이고요. 6,500, 5,500, 3,800, 3,000이에요. 2,200, 1,900, 1,300, 1,000이에요. 뭐 그렇게 돼 있죠. 알겠죠? 그래서 쭉 한번 여러분요 보시면 돼요. 됐나요 지금요? 자, 이제 이건 이제 놔두고요. 좀 이따 설명하니까 다 정리가 돼 있어 한꺼번에. 과밀 조건요 봤죠?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요. 적용 범위. 자, 이제 여러분요, 이게 이제 약간 다른데요. 거기 보면 박스가 여러분 딱 돼 있나요? 박스 되어 있어요? 자, 먼저 표를 한번 보자고요. 표를요. 표를 보면 참 이상하게 돼 있어요. 표를 보면 거기 지금 뭐 어떤 표가 좀 이상하냐면요, 적용 범위 보면 적용 범위에 뭐라고 돼 있죠? 서울시, 과밀 역조건역 돼 있죠.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 부산시 동그라미. 부산시 들어있죠. 근데 밑에는요, 광역시,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봐봐. 소액 임차 최우선 면적 봐봐. 최우선. 이건 적용 범위예요. 말이 달라. 최우선을 봐봐요. 최우선은 과밀 역조건역. 그래서 뭐가 빠졌어요? 거기다 부산시 X. 부산시는 어디로 들어가요? 광역시로 들어가요. 부산시 없죠 지금? 부산시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누구만 있어요? 안산, 용인, 김포, 광주만 있어. 안산, 용인, 김포, 광주만 있다고. 그럼 저기는요, 세종시하고 파주시하고 화성시는 뭐 어디로 들어가요? 기타의 지역으로 들어가죠. 어디로 들어가요? 지금 표를 지금 보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 그 다음에 주택임차 봐봐요. 주택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과밀 역조건역에 또 뭐가 들어가요? 세종, 용인, 화성시가 들어가. 아까 우리 주택 했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요, 안산, 김포, 광주, 파주가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약간 차이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세 개 지금 차이가 있죠 지금.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히 보세요. 알겠죠? 내가 어떻게 해요?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알겠죠? 논고 뺏고 해야 되는데 나한테 어떡하라고요? 알죠? 어떤 놈이 이걸 만들어 모르겠어요? 응? 그래서요, 이런 분한테 아주 골탕 먹이려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 이제 표가 딱 있으니까 부동산 하는 데는 우리가 뭐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공부할 때 문제 되는 거예요. 실무할 때는 문제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나는 남한경 보고 나는 부산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실무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시험 칠 때는 여러분 중개사 법령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상가인데 부산의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증금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또 여기 적용 범위는 과밀 역조건역인데 우선 변제는 또 광역시로 들어간단 말이죠. 상가에서는 부산시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요, 이게요. 그다음에요, 주택하고 상가 헷갈려. 주택에는 과밀 역조건역이요,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가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지금요, 상가에서는 또 그게요, 또 없어. 또 그럼 기타 지역으로 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지금 비교해서 보라고, 눈으로 보라고. 여러분 눈 있잖아요. 좀 보라고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 자, 그럼 이제 봐봐. 자, 이제 보시면 상가는요, 뭐가 있냐면 주택에는 없어. 주택에는 이런 말이 없는데 상가는 먼저 적용 범위라는 게 있어. 적용 범위가 뭐죠? 여러분요, 우리 이제
상가라고 하는 큰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적용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이제 여기서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일단 문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서울시는요,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과밀 일조권역이죠. 과밀하고 부산시요. 그다음에 여기요 광역시죠. 광역시하고 뭐 안산시하고 뭐 이런 거하고 기타 지역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는 환산 보증금이 서울시는 얼마가 돼야 돼요? 9억이 돼야 되고 9억을 초과하면 돼야 안 돼요? 9억을 초과하면 안 돼요. 들어가지 못해요. 9억일 때만 들어가는. 9억을 초과하면 안 돼. 그다음에 부산시는 얼마요? 6억 얼마? 6억 9천? 6억 9천이고요. 광역시는 얼마? 5억 4천이요. 기타는 얼마? 3억 7천이요. 3억 7천. 이렇게 됐을 때만 이 안에 들어오고 이것을 넘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 문은 안 열죠. 그러니까요. 우리 뭐 상업 보면 이리 오느라 하잖아. 이리 오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갑자기요. 웬 놈이냐고 물 끼얹어 버리잖아요. 물 끼얹으면 얘예요. 너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요. 9억 이하 서울시가 쭉 되잖아요. 그럼 문은 열어주죠. 그럼 마님 어디 계시냐 얘기하죠. 그럼 이제 들어가죠. 이제. 그럼 여기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놈이 하면서 대감이 가서 발로 차버린 경우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튼 여기 들어가지 발로 차야 되는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일단 희한하게요. 상가는 이걸 가지고 따져요. 이걸 가지고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보호가 다 되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 원래는 9억이 넘거나 6억 9천이 넘거나 5억 4천이 넘거나 3억 7천이 넘으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못 받아요. 못 받는데 다 못 받냐? 그건 또 아니야. 또 다 못 받는 거 아니죠. 몇 개 받아. 이게 또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몇 개 받는 거.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하냐? 그럼 9억은 그럼 뭐냐? 9억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보증금이 만약 서울에서 보증금이 3억이다. 월세가 650이다. 그럼 650 곱하기 100 하면 6억 5천이에요. 그러면 9억 5천이 되죠? 그럼 걔는 돼, 안 돼? 안 돼. 여기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환산 보증금이라고 그래. 여기는요, 보증금이 5억이에요. 5억인데 월세가요, 350이야. 그럼 어때요? 350 곱하기 100 하면 얼마죠? 3억 5천이죠? 그럼 8억 5천이죠? 그럼 9억이 되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 우리가 지금 하는 걸 다 보호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이것을 환산보증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고? 환산보증금 곱하기 100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 봐봐요. 상가 건물 임대차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고요. 주된 법을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돼. 그래서 상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죠. 사업자 등록 거기다 써요. 법인 해당해. 법인. 우리 아까 주택이라는 법인 해당이 안 해? 안 하죠. 그런데 주택은 법인은 해당해. 왜? 뭐를 하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니까. 그런데 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경우 있죠. 영업이 아닌 경우가 있죠. 누가 있죠? 써 옆에다가 종중사무실. 종중은 사업자 등록하지 않죠? 교회, 종교단체. 또 뭐가 있을까요? 동창회 사무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은 보호가 안 돼. 왜요? 비즈니스를 하는 데가 아니고 그다음에요. 사업자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다음에 2번 환산보증금이죠.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에요. 그것은요,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 심의 줄고요.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2번부터. 자, 3번은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는요. 이것만 돼.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것만 된다고. 알죠? 첫 번째, 대항력 인정해. 대항력 박스에 갱신 요구권 아까 있죠? 10조의 갱신 요건 박스에 10년 기간 보장에 권리금 보장해. 권리금 점 찍어. 3기 연체가 되면 해지를 해. 알겠죠? 3기 연체가 되면 해지를 해.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해. 그 다음에 줄거 계약갱신 요구되거나 임시특례 여기 임시특례 뒤에서 보면 돼. 알죠? 그걸 박스에 이런 것들은 여기 봐봐. 여기에도 인정된다 이 말이죠. 인정된다. 그럼요 옆에 이것과 제각으로 인정 안 돼, 당연히 적용 안 되죠. 우선 변제 안 되고요. 존속기간 1년 보장 안 되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 안 되고요. 차임 증감 청구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이 안 돼.
그러니까 기간을요 1년씩 계약할 필요 없어요. 이런 뭐죠 9억을 넘는 것은 1년씩 계약할 필요 없이 6개월씩 해가지고 10년간 보장할 수 있어. 10년간 갱신은 요구할 수 있어. 10년 안에. 그런데 계약 기간 언제예요? 얼마씩 해요? 1년씩 해줄 필요 없어. 6개월씩 해줘가지고 지쳐서 나가도록. 알죠? 6개월 계속 해주는 거예요. 6개월마다 10년 될 때까지. 그러면 열받아서 나가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그렇게 되는 것은 뭐밖에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보다 대항력 인정해. 대항력 인정해. 그 다음에 권리금 인정해. 이게 중요해. 대항력과 권리금을 인정한다. 이게 가장 중요해. 그 다음에 갱신 요구 인정하고 10년 인정한다. 그래서 다시 대항력, 10년, 갱신 요구, 권리금. 이게 가장 중요해. 그리고요 뭐죠? 적용 범위를 넘든 말든 뭐죠? 3기를 연차하면 해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갱신 특례가 있는데 그건 뒤에 나와. 갱신 특례. 팬데믹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그 뭐죠? 지금 그 전염병이잖아요. 이 전염병 때문에 이번에 법이 또 바뀌었어. 그래 그게 또 나올 수 있어. 법 바뀐 거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4번은 보세요. 우리 이건 3번의 시험이요. 우선 변제가 시험에 나오고 이게 나왔는데요. 선생님들이 막 이게 법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면은 이걸 이게 이 법조문을 바꿔가지고 시험을 내야 되는데 내용을 잘 모르니까 막 이게 엉망진창으로 나온 데 있어. 단 기출 문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 보면요. 알겠죠? 그런데 뭐만 안 되냐? 무조건 우선 변제 안 되고 전수기가 안 되고 임차권 등기 변경 안 되고 차임 청구 이런 거 안 돼. 차임 증감 이런 거. 자,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지 써요. 거기요. 실질적으로 판단. 뭐냐면 이렇게 해서 봐봐요. 여기가요 도금 공장이에요. 공장인데 이게요 20평인가 얼마밖에 안 되는 거.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 옆에다가요 컨테이너 2개를 갖다 놓고요 하나는 사무실을 쓰고요 하나는요 판매용 판매로. 그럼 이 전체를 뭐로 본다? 상가로 본다 이 말이죠. 공장도 상가예요. 이런 봐봐. 여러분 혹시 여기 물류창고 있어? 물류창고? 여기 물류창고 없어요? 있죠. 그 물류창고 있죠. 창고에서 보면 창고 물품만 보관하잖아요. 그러면 영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영업이 아니니까 그것은 상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구점이 있다. 문구가 뭐가 있죠? 우리 무슨 문구 중에서 유명한 문구가 뭐예요? 알파문구. 자, 알파문구가 있죠? 알파문구 여기 뭐냐면 여기가 뭐라고 할까? 물류창고란 말이죠. 물류창고인데 여기서요 알파문구 도매와 소매업을 겸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도매 소매업을 겸하면은 여기서 상가가 되는 거예요. 뭘 하고 있으니까?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창고라든가 공장도 뭐가 될 수 있다? 상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등기하지 않는 전세에 적용되고 월차 일시 사용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적용하지 않고 또 쓰라 그래서 또 점 찍었어. 부속물 매수 청구권 X. 자, 7번 봐봐.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이행례가 있어요. 이것은 주택 임대차하고 똑같으니까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조문은 엄청 많은데. 그 다음에 대항력은요 써 거기다 있네 밑에 박스에 건물의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을 신청 거기 박스에 그래 됐죠? 여기 봐봐. 이제 뭐 여기서부터는 그냥 일사천리로 가는 거예요. 여기 봐봐. 건물의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이요. 여기 법 조문에는 뭐라고 돼 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고 돼 있어. 판례는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틀린 지문은요 등록증 교부라고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시험에 21인가 등록증 교부 그래서 틀린 걸로 돼 있어. 우리 법조문에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고 돼 있어. 법조문에는. 판례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돼 있어. 왜 그래요? 우리 사업자 등록을 하면 뭐죠? 그 처리 기간이 하루인 것들이 있죠. 보통은 하루죠. 우리가 하는 거 영업이니까 바로 신청하면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이나 사업자 등록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날이니까. 그러니까 등록증은요 어떤 것들은 일주일 정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처리 기간이 일주일. 그럼 나중에 사업자 등록 처리 기간 한번 써봐. 사업자 등록 처리 기간 일주일짜리 있고 뭐 3일짜리 있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 사건에서는 사업자 등록 처리 기간이 하루였겠죠. 그냥 신청하고 등록하고 같은 말이다. 하지만 무슨 말은 아니다? 등록증 교부는 안 된다. 그래서 등록증 교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번요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의 취득 요건이자 전속 요건이고 그다음에 줄거 배당 요구 종기까지. 아까 우리요 전입 신고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 옆줄 긋고 써. 배당 전입 주택 쓰고 주택에서 전입 신고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 똑같아. 그 다음에 이런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 줄고, 여러분 사실상 폐업이 뭐죠? 거기 사업자 등록은 지금 되어 있는데 물건 다 빼고 우리 보면 임대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그것은요 사업자 등록을 아무리 있어도 아닌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 영업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항력이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요 함부로 물건 다 빼고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폐업 신고 후 같은 상으로 다시 사업자 등록하면 언제부터? 0시부터 다른 0시부터 다시 생겨. 알죠? 다시. 5번요 임대차 계약서상 소재지와 등기부상 표시가 불일치 동그라미 그러면 안 되죠. 대항력이 없고. 건물 일부분을 임차하죠. 건물 일부. 이런 봐봐 여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 사람이 상가 건물을 좀 큰 걸 분양받은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벽 쳐가지고 101호인데 가벽 쳐가지고 여기는 뭐 편의점을 주고 여기는 뭐 세탁소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101호인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도 여기는 그냥 우리는 여기는 502호던가 503호던가 모르겠네. 아무튼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층 전층이 아니잖아요. 전층이 아니니까 여기도 뭘 해야 되냐면 5층 전체를 그림을 그리고 도면을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도면 제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면을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도면을 제출하냐도 구분이 명백한 경우, 우리 같은 건 구분이 명백하죠. 저기는요 뭐죠? 그 보험회사고 여기는 학원이니까 누가 봐도 그냥 501호 아무렇게나 써도 학원 쓰면 다 와. 500인지 500인지 잘 모르겠어요. 몇 톤지 이게. 그럼 뭐 관심 없어서 잘 모르겠고, 아무튼 학원 쓰잖아요. 5층 학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무조건 와 물건이. 알죠? 호수 필요 없어. 왜? 구분이 뭐하니까? 명확하니까. 그런데 보험회사 그러면 틀려버리지. 보험회사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럼 주인 가서 물어봐야죠. 어딘지 이렇게.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도면 제출하지 않죠? 그럼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대항력이 전속이죠. 임대차가 종료해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거 똑같아. 임대차가 똑같아. 경락으로 임차권 소멸한다고 그랬죠?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가 2차 경미하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랬죠? 건물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만 물어본다? 승계 다 똑같다니까요. 주택하고. 그 다음에 자 우선 변제. 우선 변제는요 경매나 공매 시 대항 요건 플러스 확정을 제한데 중요해 줄거 관할 세무서장 주택은 주택은 뭐냐면 확정일자 부여기관 이렇게. 확정일자 부여기관. 확정일자 부여기관이 어디예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뭐 법원이라든가 등기소 다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우선하여 변제받고 후수입니다. 우선이죠. 우선 변제죠. 확정일자는 상가 건물 소재지 누가 한다? 주거 관할 세무서장. 정보 제공력 똑같아. 이해관계에 있는 자 직접. 그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줄고 임대인의 동의 동그라미. 맨 처음에는 이게 상가에만 있었는데요. 주택에도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작년에 우리 시험이 나왔죠. 체결하려는 자가 시험이 나서 작년에. 알겠죠? 그다음에 보증금 반환 청구 선택 확정 판결로 경매를 청구 시 어떻게 한다고? 반대 의무의 이행을 집행 개시 요건을 하지 않는다. 거기 줄고. 그럼 이거 집행 개시 요건이 뭐죠? 인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인도하지 않는다. 알겠죠? 자, 금융기관 등은 두 가지야. 묶어. 5번하고 6번하고. 금융기관 등은요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나 대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그런데 뭐 할 수는 있다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자, 금융기관 등은 뭐는 할 수 있다고?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은 신청할 수 있다고. 뭐는 안 된다고? 임대차 해지는 안 된다고. 대위해서. 알겠죠? 금융기관 등은 맨 끝에. 아니네. 자, 금융기관 등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줄고 계약으로 양수. 그러면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승계하죠. 그리고 두 번째요. 금융기관 등은요 우선 변제권 행사 위해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해지할 수 없으나 뭐는 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다. 똑같아. 뭐 임차 건물을 양수에게 줄고 인도하지 않으면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보증금 이퀄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주택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주택을 잘 보라고요. 알겠죠? 똑같으니까. 최우선은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및 일정. 보증금이 얼마죠? 보증금 줄거 봐. 서울에서 보증금 6,500, 일정액은 2,200.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한다? 이것을 이제 봐봐. 이것은 최우선 변제 구에다 써.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 그 다음에요, 제14조. 주택은요 8조예요. 상가는 14조예요. 알겠죠? 14조 8조 이렇게. 맨 끝에 법무부에 상가 건물 임대차 위원회를 둔다 동그라미 둔다. 둘 수 있다 아니에요? 둔다. 6,500에서 2,200, 5,500에서 1,900, 3,800에서 1,300, 3,000에 1,000 이렇게. 알겠죠? 이것도요. 1,300, 1,000 그러면 300이고 2,200, 1,900 그러면 300이네요. 6,500, 5,500 그러면 1,000인데요. 3,800, 3,000 그러니까 1,000이 아니네요. 또 골치 아프네요. 아무튼요 2,200, 300을 빼면 1,900, 1,300에서 300 빼면 1,000. 그것은 맞는데 알겠죠? 300, 300씩이죠. 근데요 그렇게 하려면 똑바로 하든지 왜 이렇게 또 해놨지? 알겠죠? 웃기죠? 자, 임시약권 등기명 똑같아. 주택하고 똑같다고. 자, 임대차 기간은요 이것도 뭐 다 똑같죠. 다 똑같은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주택은 언제부터 언제죠? 6개월에서 몇 개월? 2개월이죠. 상가는 아직 6개월에서 몇 개월? 1개월이야. 차이가 있어. 아직 안 바뀌었어. 상가는 6개월에서 1개월이에요. 6개월에서 1개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묵시적갱신 봐. 묵시적갱신. 임대인은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그런데요, 죄송해요. 임차인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죄송해요. 주택은 봐봐. 주택은요. 그러면 주택 있죠. 주택은요. 법정갱신에서 임대인은요. 6개월에서 몇 개월이죠? 2개월이죠. 임차는 몇 개월? 2개월 아무거나 하면 법정갱신이 되죠. 상가는요. 임대인은요 6개월에서 1개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6개월에서 1개월 아무나 하지 않죠. 그럼 법정갱신이 돼요. 임대인은요. 근데 문제는 임차인이 없잖아요. 그럼 임차인은 기간이 끝나면 어떡하냐고.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자기를 아무 말 하지 않아서, 그럼 만약에 기간을 2년 계약했다가 2년 계약에서 기간이 끝나잖아요. 10월 1일 끝나잖아요. 그럼 10월 1일 끝나면 임차인은요 원칙적으로 임대인한테 무조건 보증금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임대인이 하면 이게 법정 갱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차인에 관한 규정은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결국 임차인은 굳이 통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주택은 통지해야 돼. 안 하면 갱신이야. 다시 연장돼 2년이. 나가려면 언제든지 해지 통과하고 3개월이 또 기다려야 돼. 그런데 여기는 임대인이 아무나 하자면 갱신이 되지만 임차인에 관한 규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은요 원칙적으로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기간 끝나면 바로 그냥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상관. 이게 이제 주택하고 차이점이에요.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당신 아무 말 안 했으니까 나는 다시 1년 있겠다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2년 끝났으니까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다니까요. 왜요? 상가는 굳이 임차인의 액션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요 하고요 임차인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1년이고요 언제든지 해지 통과하고 몇 개월이 지나면 3개월이 지나면. 그런데요 4번 봐봐. 상가 건물의 공유자. 공유 동그라미 공유는요 임대에 관한 것은 무조건 관리행위죠. 임대는 지분의 과반수래요. 임대차 계약을 설정하고 변경하고 해지 소멸하죠. 모든 임대차에 관한 것은 지분의 과반수래요. 맨 끝에 지분 과반수로서 결정. 지분 과반수로서 결정해. 자, 그 위에 봐봐요. 위에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이에요. 그러면 1년으로 보죠. 이런 봐봐.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다? 이렇게 나왔어요. 기간의 정함이 뭐죠? 만약에 임대차 상가금리차 서민주 만든 것 같은 것은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경우 1년으로 본다. OX. 2년으로 해서 상가에서 2년으로 했어. 그러면 1년으로 본다. OX. 왜 X예요? 상가를 2년으로 계약했다니까요. 그러면 1년으로 본다. OX. 왜요? 여러분요 상가는 1년 미만일 때 1년을 보죠. 2년은 1년 최소 1년을 더 보장해줬죠. 2년은 2년으로 가는 거예요. 3년은 3년으로 가는 거고.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어요? 이 경우 2년으로 정한 경우 1년으로 본다 그러면 맞는 것 같은데 골치 아파. 알겠죠? 그만해요. 최소한 1년을 보장하려면 최소한 1년. 아시겠죠? 최소한 몇 년?
1년 이렇게. 자, 그다음 만약 6개월로 약정이 있다. 그럼 6개월은 1년 미만이죠. 그럼 몇 년으로 본다? 노노노. 임차인은 1년으로 볼 수 있고 6개월로 볼 수 있고, 임차인은 6개월로 볼 수도 있고 1년으로 볼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원래는 몇 년이다? 1년인데 임차인은 반드시 1년을 살 필요 없죠. 6개월로 살 수도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법인은 몇 년으로 돼 있죠? 1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임차인은요 1년 살아도 되고 언제든지 나간다 할 수 있고 알죠? 6개월 산다가. 자, 임대차보호법 봐봐. 계약갱신 요건. 이런 계약갱신 요건 봐봐요. 그럼 이 계약갱신 요건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줄고요. 써 6개월에서 1개월에다 써. 주택은 6개월에서 2개월. 주택은 6개월에서 2개월로 쓰라고. 상가는요 6개월에서 1개월이죠. 주택은요 6개월에서 2개월로 쓰라고. 주택은 6개월에서 2개월. 차이가 뭐냐? 기억 차이가 있어. 기억. 몇 기다? 써. 맨 끝에 써. 주택은 2기 이렇게. 주택은 2기 이렇게. 자, 그다음에요. 여기 다른 건 다 여기 파손했다. 여기 봐봐.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는 임대인은 갱신 거절 안 된다. 임대인은 갱신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미음. 그다음 비읍은요. 시옷 봐봐. 시옷. 대부분이지 뭐는 안 된다? 일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다 했죠. 그래서 이것만 차이, 다른 거 차이가 없어. 근데 여기는 뭐가 없다? 써 거기다가 직계 존비속이 사용 규정 X. 직계 존비속이 사용하는 규정이 없다 이 말이죠. 직계 존비속이 거주한다는 규정은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주택임대차만 있다. 이거 하나만 틀리고 다 똑같다고 100%. 3기를 몇 기로? 2기. 이거 하나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상가에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지금 주택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시험에 나오면 주택에서 이게 나올 수 있어. 주택에서. 주택은 몇 기다? 2기. 상가는 몇 기? 3기. 이 하나 차이가 있고, 주택에만 뭐가 있다? 직계 존비속이 있다. 상가에는 직계 존비속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만약에 상가에서 이 문제를 내면은 정답이 뭐냐? 2기 아니면 직계 존비속이 사용한다. 그게 정답이에요. 만약에 상가에서 시험이 나오면 이제는 알겠죠? 주택은 몇 기고? 2기. 상가는 3기잖아요. 왜 상가가 3기죠? 이찐이 상이니까 3기 하죠. 알겠죠? 일본말로 이찐이 상이니까 3기 아니에요. 알겠죠? 죄송해요. 자요, 3번은요. 3년 몇 년? 10년. 최초 임대차 기한을 포함. 최초를 포함해서 10년이에요. 10년 초과 10년. 그러면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지금부터 봐. 여기 10년을 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10년째가 되기 언제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뭐라고 해야 돼? 나가라고 해야 돼. 그런데 임대인이요. 전에는 이제 5년이었잖아요. 전에는 5년일 때 판례예요. 5년째 되니까 5년만 있다가 나가는 줄 알고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뭐다? 다시 1년이 법정 갱신되는 거야. 1년이 법정 갱신. 그럼요. 옛날에 6년 살고 살 수 있었죠? 지금 몇 년이요? 11년. 그러니까요. 우리가 법정 갱신 있죠? 이렇게 법정 갱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년째가 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나가라고 해야 돼.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다시 또 1년을 또 살 수 있어. 그래서 몇 년? 11년. 그래서요 10년이라는 규정은 법정 갱신의 경우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해. 알죠? 여기 나왔네. 5번 나왔네. 10년의 규정은 법정 갱신을 적용하지 않는다. 4번은요. 임대차의 차증과 보증금은 얼마의 범위 안에서 100분의 5에 100분의 9 아니에요? 써. 국법은 100분의 9라고 써. 국법. 옛날 법은 100분의 9였어요. 지금은 얼마요? 100분의 5. 그럼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 주택은요, 봐봐. 주택은요, 얼마냐? 20분의 1이에요. 상가는 얼마냐? 100분의 5예요. 100분의 5. 어디가 더 커요? 주택은 20분의 1이에요. 상가는 100분의 5예요. 어디가 더 크냐고? 아니 20분의 1이니까 100이 되려면 5 곱하기 5 하네. 그럼 100분의 5 똑같은 말이잖아요. 20분의 1이나 100분의 5나 5%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 시험 한번 나왔잖아. 5%라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5%는 없는데 다 찍어. 틀린 걸로. 알겠죠? 20분의 1을
달리하면 100분의 5죠. 그럼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둘 다 똑같이 하면 되지. 20분이나 하든지 100분의 5라고 하든지 그냥 5%를 하든지 굳이 100분의 5라고 할 필요가 있나요? 참 신기하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요? 아니 다른 데로 주택에 보면 2%를 더하라고 해놓고 거기는 2%를 해냈잖아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쓰면 되지. 뭐 하려고 이렇게 주택은 20분의 1이고 똑같은 말을 상가는 100분의 5고 5% 시험에 나올 때도 5% 나오고 우리 뭐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자요. 자, 그다음에 우리는요 6번 봐봐.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가 어디가 있죠? 써봐. 서울시 10억. 서울시 환산 보증금 10억. 서울시 환산 보증금 10억.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증감을 해요? 주변 사정을 고려해서 증감하라는 거죠. 주변 사정을 100분의 5를 넘어도 된다 이 말이죠. 알죠? 100분 아까 우리 말했죠. 우리 9억을 넘는 것은 차임 증감 청구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죠. 그리고 주변 사정을 변경해서 해서 하라 이 말이죠. 그다음에 7은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고요. 8번은요.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하다. 알겠죠? 그 다음에 9번은요.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이내에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이걸 뭐란다? 법정갱신이라고 해. 이때 법정갱신은 몇 년이다? 1년이다. 그럼 9번 10번은 묶어야 되겠죠? 이때요 법정갱신 되면 임차인은 똑같아. 주택하고 언제든지 해지 통고해. 언제든지 몇 개월? 3개월에 3개월. 언제든지 3개월. 언제든지 3개월. 무슨 말 이해됐어요? 언제든지 3개월이다 이렇게. 자, 7번 권리금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이제 권리금은요. 여러분 이 이제 상가에서 지금 봐봐. 지금 여러분 주택과 상가 다 똑같죠? 차이가 있는 게 아까 뭐죠? 적용 범위죠. 적용 범위 똑같았죠? 이번에 차이가 있는 게 권리금이란 말이죠. 그리고 너는 차이가 없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주택을 잘 하시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권리금은요. 권리금이란 뭐냐? 영업을 하려는 자가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려는 금전 기타 대가다. 권리금은 그렇고 권리금 계약은 뭐냐? 권리금 계약. 그것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 신규 임차인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나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거 권리금 계약이라고 그래. 자, 그다음에 10점 봐봐요. 권리금 해수 기회의 보호라고 되어 있나요? 권리금 해수 기회 보호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임대인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예요. 자, 이런 봐봐. 그럼 이건 이제 권리금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권리금은 여기 이렇게 값이 있고 여기 있잖아요.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요. 6개월에서 끝날 때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 10월 1일이면 끝날 때까지요. 이 사이에만 이 임대인은요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만약에 임차인이요 신규 임차인을 6개월 전에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계약 안 해도 돼요. 끝나고 나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계약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반드시요 여기에서 여기 이 사이에 반드시 임차인을 데리고 와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은요 마음에 안 들어도 계약을 해야 돼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계약 안 하잖아요. 그럼 손해배상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임차인 그런데 만약에 여기 학원인데 학원하고 비싼 업종도 있잖아요. 학원인데 여기서요 누가 독서실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건 계약해야 돼. 학원짜리인데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요 노래방을 한다. 그러면 조금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노래방이 다른 층에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여기도 거절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계약해야 돼. 됐죠? 여기요 여기가 학원인데요. 만약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퇴폐업소가 하나 둘러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아시겠죠? 전혀 다르면. 그런데 크게요. 여기 지금 이 상가 건물이 우리 이런 그러니까 이게 공법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상가 건물이 뭐 상업지다 그러면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그때 여기에 거기에 맞는 것이 들어올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가지고 해야 돼 무조건. 그럼 봐봐요. 반드시 6개월에서 언제까지? 종료시까지. 줄거요. 종료시까지. 다음 하나의 행위라면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줄거봐. 임차인이 수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돼.
임차인이 주선해. 여기서부터 언제가 6개월에서 끝날 때까지예요. 끝나고 나서 가져오면 방해할 수 있어. 거절할 수 있어. 6개월 전에 데리고 오면 거절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만. 알겠죠? 그래서 상당히 그래요. 6개월이면 충분히 기간을 준 거잖아요, 사실은요. 자, 그러면요, 봐봐. 1호, 2호, 3호, 4호를 다 보면 뭐라고 나왔죠? 임차인이 주선 줄고 2번 임차인이 주선, 3번 임차인이 주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문제 뭐죠? 조문에서 임차인이 데리고 왔는데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보면은 이 데리고 온 자한테 임대인이 갑자기 자기한테 권리금 달라고 그래.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권리금 요구하거나 그다음에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제일 나쁜 놈이 2번이죠. 임차인한테 권리금 못 주지 말라고 하는 놈. 그 사람 처음 들어올 때 그냥 들어왔으니까 권리금 주지 말라고. 바닥 권리도 안 주고 들어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방해하죠. 3번은요. 이놈이 제일 나쁜 놈이야. 맨 끝에 봐. 왜냐면 맨 끝에 뭐라 나왔죠?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거. 거기 줄고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한다. 이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을 내 보내고 싶은데 그냥 나가라 가면은 이게 방해가 되니까 원래 지금 보증금이 5천에 100이란 말이죠. 그런데 보증금을요 8천에 180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빌 게이츠도 여기 들어와 못 들어와? 만수리 형도 못 들어와. 여기 아무도 못 들어와.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너무 많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런 경우는 방해 행위로 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그러니까 여기 1호, 2호, 3호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키워드가 뭐예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데려왔는데 주선했단 말 데려왔는데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4호는 뭐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데리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데려왔는데 거절해. 정당한 사유가 없이 그냥 거절해.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 정당한 사유가 뭐냐? 1, 2, 3, 4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1, 2, 3, 4가 읽어보면 말도 안 돼. 아니 참 읽어봐. 1호가 뭐죠? 1호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데리는 자가 그 다음에 주고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이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같은 동네에 안 살면 모르잖아요. 그럼 무슨 재주로 아는 걸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되는 건가? 알겠죠? 나는 슬리퍼만 신고 다니는데 그걸 어쩌라고. 알겠죠? 그렇잖아요. 슬리퍼 신고 오니까 저 사람 돈 없어 보이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 웃기잖아요 이게. 그럼 2호 봐봐. 2호를 보면 더 웃기죠? 가운데 봐봐. 가운데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이 사람이 보니까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하이가 실종돼 가지고 뭐가 이상해요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법이 무슨 우려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게 도대체 뭐죠? 뭐가 상당한 이유가 있죠? 아니 처음에 새로운 사람을 처음으로 만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잘생겼다고 그런 건지 너무 못생겼다고 그런 건지 그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 웃기잖아요. 그런데 3호는 의미가 있죠. 3호는 뭐가요? 응? 3호는 뭐라고 되어 있죠? 몇 년? 1년 6개월 영리 목적 상환. 이건 의미가 있죠. 이게 작년 우리 시험 나왔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적용 대상이 뭐예요? 주된 부분을 뭐로 사용해야 돼?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한다. 맨 앞에 나왔잖아요. 상가 임대차.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으로 사용 안 했다잖아요. 그러면 권리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권리는 뭐예요? 영업상의 노하우 같은 것이 권리 아니에요. 그러면 1년 6개월 이상 영업을 안 했으면 영업상의 권리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4번은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망한 경우 지급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누가 지금 선택했다고 돼 있어? 거기만 빡세. 저 위에서 1호, 2호, 3호는 누가 주선했어? 임차인이 데려와야 되는데 우리가 법조문에도 뭐야? 제1항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왔을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못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오지 못하니까 끝나가지고 누가 지금 데려왔어? 임대인이 데려온 거예요. 어렵게.
그랬더니 임차인이 룰루랄라면서 오 데려오셨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권리금은 내가 받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임대인이 데려왔는데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 받으면 안 된다. 그럼 나 너하고 못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끝날 때까지만 하니까.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것은 다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 상선 문제가 2호 2항에서는 3호만. 여기 봐봐. 법조문 보면 나왔죠. 제 10조의 4. 그래서 1항이 있고, 봐봐 여기 1항이 있고 1, 2, 3, 4 이렇게 있잖아요. 동그라미는 항으로 읽고 항으로 1, 2, 3, 4 이것은 호로 있는 거 호로. 제 10조의 4, 제 1항, 제 1호, 제 2호, 제 3호, 제 4호 이렇게 읽는 거예요. 1호, 2호, 3호, 4호 그러니까 오디오 맞선 하는 거 TV 그거 1호, 2호, 1호 남자와 2호 여자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1, 2, 3, 4는 1호, 2호, 3호, 4호로 있고 동그라미에 뭐로 읽는다? 항, 1항, 1호, 1항, 2호, 2항, 1호, 2항, 2호 이렇게 읽어. 됐죠? 자, 3항은요. 3항은 뭐 정보를 제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3항은 줄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맨 끝에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뭐 그건 상식이죠. 알고 있으면 정보를 제공해야죠. 얘가요 조금 불성실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럼 그 자리에서 깨지겠죠. 자, 3항 보세요. 밑에 3.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액은 빡세. 자, 줄고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바로 옆에 또 줄고요.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낮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초과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내가 초과는 뭐밖에 없다? 초과는 뭐밖에 없어? 우리가 주택에서 갱신 거절했을 때, 주택에서 갱신 거절 때는 제일 높은 것이죠. 나머지는 다 뭐다?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그런데 재밌는 말은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한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이 있죠. 이건 명확한데요.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은 얼마죠? 임대차가 끝날 때 권리금이 얼마예요? 그게 바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한테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 둘 중에서 낮은 거. 참 애매하지 이 말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요. 4번은 시험에 몇 번을 났어? 몇 번? 한 3번인가 4번인가 났어. 자, 방해행위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줄고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지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 아니에요. 방해행위가 종료라 해서 시험이 나오고 임대차가 종료 시험이 나오고 2번 번갈아 나왔어. 한 번은 임대차가 종료, 한 번은 방해행위가 종료. 그 다음 몇 년이다? 한 번은 10년. 지금 몇 년이다? 3년. 소멸시효 가로 열고 닫고 또 한 번 나왔죠. 최근에 가로 열고 닫고 또 3년으로. 여기서만 시험을 계속 놨다고. 아시겠죠? 가로 열고 닫고 3년. 그냥 10년이 아니고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5번은 아직 안 나왔어.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죠. 권리금은 적용되지 않아요. 줄과 다른 거 중요하지 않고 전통시장은 권리금이 보호가 돼. 옛날에 전통시장은요 준대규모 점포였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권리금이 보호가 안 됐는데요. 전통시장도 권리금을 보호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준대규모 점포에서 빠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통시장도 권리금을 만다 보호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이런 봐봐. 권리금에 관한 것은 누가 다 한다? 국토부 장관. 계약서에 관한 것은 누가 한다? 법무부 장관이에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표준계약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표준계약서는 누가요?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 그런데 권리금은 누가요? 국토부 장관. 권리금은 국토부 장관은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봐봐. 9번 봐봐. 9번 국토부 장관 권리금 평가 기준을 고시하고요. 그냥 그건 권리금은 국토부예요. 8번요. 법무부 장관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저기 가운데 놨어. 국토부 장관과 협의서. 국토부 장관과 협의 이렇게. 협의해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요 만들면 돼요. 국토부 장관과 협의 이렇게. 재밌는 말은 7번인데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전차인한테는 권리금 인정 안 돼요. 전대차인은 권리금 인정 안 돼요. 전대차.
알겠죠? 아직 시험 안 났어. 그 다음에 기타 봐봐요. 기타. 뭐 이제 상가 다 끝났죠. 기타라고 하면 임차인이 몇 기요? 3기요. 임차인이 3기 동그라미 연체하죠. 해지할 수 있어요. 재밌는 말이죠. 그러나 동네 그러나 아직 시험 안 났어. 이거 작년에 임차인이 이법 시행일 2020년 11월 1일부터 이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그러니까 5월 1일까지 11월 1일 1이죠. 12월 1일, 1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이니까 11월 1일이니까 12월 1일,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5월 1일이죠. 5월 1일까지 6개월이잖아요. 이 6개월 동안 2020년이죠.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5월 1일까지 6개월 동안에 월세를 안 내죠. 월세 안 내면 이 월세는 언젠가는 내기는 내야 되는데, 봐봐, 우리가 몇 기를 연차하면 해지하죠? 3기. 그때 3기에는 포함 안 해. 근데 월세는 내기는 내야 되는데 그때 3기는 포함 안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면 몇 기 있으면 3기, 거기에 3기는 포함 안 돼. 그런데 월세는 내야 돼, 안 내야 돼? 나중에라도 내야 되는데 우리가 3기를 연차하면 나가러 갈 수 있잖아요. 그 3기에 포함하지 않는단 말이죠. 알겠죠? 3기에 포함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새롭게 들어온 거예요. 전염병이죠. 전염병 때문에 특례라고. 이게 전염병 때문에 들어온 특례라고. 6개월 동안에 월세 안 내는 것은 연체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돈은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는데 3번 연체하면 해지 청구하고 권리금도 보호 안 돼요. 봐봐. 여러분요, 우리가 10조에 보면 갱신 요구라는데 정당한 있으면 거절할 수 있죠. 3기 뭐 쭉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면 권리금도 보호 안 돼요. 여기에 해당하면 권리금도 보호 안 돼. 여기 아까 우리 3기 합동을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하고 합의로 보상하고 쭉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동시에 권리금도 인정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11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5월 1일까지 월세를 연체해도 연체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월세 안 주고 있을 거예요. 연체로 안 보니까. 나중에 주면 되니까. 그건 뭐죠? 나중에 보증금에서 공제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나는 못 내도, 나는 지금 돈 없어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지금 이것은 내 길은 내야 돼. 근데 연체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됐죠 지금? 나중에 꼭 내야 돼. 근데 자, 이번은요,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가 되죠.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은 승계되지 않는다. 이건 뭐죠? 우리가 3기 연체하면 해지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다박을 하고 있잖아요. 을이요 2기를 연체한 거예요. 근데 집주인이 바뀐 거예요, 병으로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여기서 또 2기를 또 연체한 거예요. 여기 2기, 여기 2기 2번 연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을한테 나가라고 한 거예요. 3번 연체 이상이다. 얘가요, 무슨 소리냐, 난 너한테 2번인데 이렇게. 옛날에 2번이다. 옛날 사람은 채권은 특징과 특징이잖아요. 알겠죠? 너 채권은 모르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한테 3기가 돼야 돼. 알겠죠? 새로운 사람한테 3기. 상식이잖아요. 자, 이거 또 나왔죠? 3번 이게 또 나왔어. 1급 감염병이죠. 코로나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경으로 차임 등을 증액할 경우 100분의 5 초과가 안 되고요. 1년 이내에 증액 안 되죠. 원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나 1급 전염병에 의한 경제상의 변동으로 차임이 감액된 후, 이게 봐봐.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선한 임차인 있나요? 선한 임차인. 그 박수영이가 선한 임차인 하려다가 걸린 거잖아요. 박수영이가 선한 임차인 하려고 보증금을요 월세를 좀 낮춰주려고 했더니 자기 집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형이 이거 자기 건물이라고 했는데, 가서 이제 내가 찾아가가지고 박수영이가 보증 월세 좀 까줄게요 이렇게 했겠죠. 근데 보니까 자기들 형님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원래 보증금이 1억에다가 보증금이 200을 받았어. 그래서 선한 임차인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50만 원 깎아줘가 지금 150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계속 150 하고 있는데, 이게 팬데믹이 끝났어. 유행이 끝났어. 그래가지고요, 이제 일상생활이 돼가지고 우리가요 마스크를 다 벗었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보증금을 증액해야 되겠죠. 증액하려면 원래는 얼마를 넘을지 100분의 5를 넘을 수 없죠. 근데 이때 증액할 때는 그냥 150에서 200으로 바로 50을 올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5%면 얼마예요? 5%면 7만 5, 25, 7만 5천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올 수 있다? 150을 원 상태로 바로 오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깎아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깎아주는데 팬데믹이니까 깎아줬는데 나중에 이제 정상으로 다 되죠. 그러면 원래의 보증금으로 원래의 월세로 다시 전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뭐죠? 100분의 5의 제한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고, 그게 바로 여기에요. 자, 3번 일극 간염병 등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명등으로 차임 등을 증액할 경우 원래는 100분의 5 1년 이내 증액 안 된다. 그러나 알겠죠? 1급 전별기간 경제상 변동으로 차임이 감액된 후 줄고 감액된 후 증액을 청구할 경우 감액 전 차임에 달할 때까지 150만 원에서 200이 될 때까지, 알겠죠? 100분의 5를 말 수 있다. 초과할 수 있다. 알겠죠?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7만 5천 원이 아니고 얼마로 바로 내려갈 수 있다? 200을 내려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요 합리적이죠. 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새롭게 나온 거죠. 이것도 새롭게 나왔어. 알겠죠? 새롭게 1번 새롭게 나온 것이고요. 3번 새롭게 나온 것이죠. 그런데 4번은 이거예요. 주택과 상가가 약간 다르죠. 그럼 주택은 얼마? 연 얼마? 1할. 그다음 몇 퍼센트? 기준금리에다가 2%를 만다고 더해. 그런데 상가는 연 얼마? 1할 2푼. 1푼이니까 2억인데 1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고 싶어. 월세로 전환하고 싶어. 1억을. 그럼 얼마? 1,200만 원 이 말이죠. 아니 1억을 연 1할 2푼이니까 1억을 보증금으로 월세로 전환하고 싶어. 그러면 연 1할 2푼이니까 1억이다. 연 1할 2푼이니까 얼마야? 1,200이다 이 말이죠. 한 달에 얼마씩? 100만 원씩 이 말이잖아요. 100만 원. 알겠죠? 아니 연 1할 2푼에다가 나누기 12개월 해야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기준금리에다가 어떻게? 몇 배? 4.5. 봐봐. 여기 봐. 여기 그대로 보지 말고 여기 뭐요? 여기는 4.5로 곱한다고. 4.5로 곱한다고.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 더한다고. 알겠죠? 거기요 연 1할 2푼이나 기준금리의 4.5배수로 곱한 더한이 아니고 곱한. 알겠죠? 주택은 3.5를 더한. 아닌데? 3.5가 아닌데? 이건 3.5가 아니고 2% 이건 옛날 거죠? 밑에 3.5 지우고 3.5 지워. 3.5 지우고 2%를 더한 이렇게. 3.5가 아니고요. 3.5는 예전에 바뀌었어. 2%를 더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상가예요. 상가는 여러분이 얘기했죠? 1시간도 안 걸린다고. 정확하게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저당권에서 기본적으로 아무리 안 나와도 두 문제 있고 많이 나오면 세 문제가 나와요. 두 문제라고 하고 주택과 상가에서 세 문제가 나와요. 알았죠? 세 문제 그럼 다섯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 물론 무조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아니면 중개사법령에서 무조건 주택임대차 보호법 한 문제 나올 거예요. 하도 떠들고 있으니까. 알죠? 상가가 문제 더 나오고 두 문제 나오면 만약에 7문제 정도가 나오는 아주 많은 양의 범위를 차지하는 강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시간은 같지만 1시간에 한 문제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좀 더 하면 좋은데요. 여러분이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었으면 여기까지만 아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요 특히 여러분요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이해를 하려면 뭐가 먼저 돼야 돼요? 저당권에 관한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내가 말을 해서 좀 헷갈리긴 할 거예요. 그때 들었어도 상가에서요 대항력 전입신고 대항력권에서 대항력은 경매했을 때 순서가 어떻게 되냐 따지는 것이고, 매매했을 때는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냐 없냐 말소기준권과 관계없잖아요. 그걸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택이나 상가는 등기가 없을 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나 사업자 등록 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등기가 있으면 그런 거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죠. 그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저당권하고 전입 대항력, 전입신고 누가 더 빠르냐 하는 것은 같은 날이냐 그 다음 날이냐 이걸 가지고 따진다고 그랬죠. 같은 날은 무조건 누가 빠르다? 저당권이나 확정의자가 빠르고, 알겠죠? 그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우선 변제를 할 때는 우선 변제 대항력하고 확정의자 중에서 빠른 날, 늦은 날, 늦은 날, 그럼 몇 가지만 딱 조심하고 나머지 기준은 보면 돼요. 알겠죠? 그다음에요, 우리가요 특히 주택임대차는 내가 전입신고가 돼 있고 대항력이죠, 소액이죠, 최우선 변제죠. 그다음에 확정의자죠, 우선 변제, 전세권 등기가 됐다, 전세권. 이 네 가지를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선 알겠죠?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요, 여기까지 여러분 하고요. 일단 뭐 나머지는요. 다음에 또 시간이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특히 그 야간반, 주간반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야간반은요 시간이 1시간 정도 부족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강의를 하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하고 6월달이요 9주가 나와요. 9주가 나와서 지금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가 끝나면 그냥 5월달 강의를 처음부터 시작하고 마지막 한 주를 쉴까 이렇게 생각 중에 다른 선생님들 있잖아요. 다른 선생님 강의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뭐죠? 그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8주만 충분히 끝났는데 9주까지 강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남는 시간이 있는 선생님들 시간에요 모의고사를 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니 5월달 6월달에 2주 하고 나서 6월달에요.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이거 해야 되는데 권리금 안 받았어요? 받았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렇게 강의할 때 보면 이제 좀 친해지고 그러면 여러분요 개인 제가 학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해보면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서로 다 어른들이잖아요. 묻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대답하면 상대방이 대답할 때 사실 상당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이제 문제가 어른들에게서 쉽게 뭘 물어본단 말이죠. 뭐 자녀 문제라든가 부부간의 문제라든가 쉽게 이렇게 물어보는데 상대방이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뭐 우리 학원도 그렇고 다른 학원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발 부탁인데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하고 관계성을 더 해칠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는 상대방과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성을 더 가까운 것이 아니고 훨씬 더 관계성을 더 멀리할 수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서 그냥 공부해 가는 것만 학원에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대방이 뭐 어떠냐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중개업을 하다 보면 남들 못지않게 잘만 하면 더 잘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대방한테 조금 별것도 아닌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 그리고 이제 5월달 때 왜 그러냐, 5월달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거나 이런 것들이 약간씩 심각해져요. 서로 스트레스도 있고 그러는데 별거 아니까 서로 다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개인적인 사적인 질문을 서로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아마 여러분요 나는 괜찮으니까 그냥 질문하는데 질문을 받는 사람은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오랫동안 같이 강하고 그랬지만 굳이 그 선생님이 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아이가 있고 하는지 내가 알아야 될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나는 모봉쌤하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친하거든요. 그럼 모봉쌤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뭐 얘기를 안 해도 양 가족이 다 아니까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서로 이제 뭐 얘기할 때는 얘기하지만 그 외에 다른 선생님하고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좀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이 제일 당황스러워하는 때예요. 지금이요. 여러분 5월달 돼가지고 어느 정도 얼굴 보고 서로 이제 알 때가 됐잖아요. 그랬으니까 조금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1번. 자요, 여러분 이제 이것은 읽을 때 어떻게 읽냐 봐봐. 읽을 때 까만 것만 보는 거예요. 원래는 까만 것만 밑에를 보는 거 아니고 짙은 게 돼 있죠. 그럼 봐. 뭐라 돼 있잖아요. 여기 봐봐. 적극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요 소극이란 말이 있죠. 그럼 적극이란 말은 응 그렇다 이 말이죠. 뭐 질문에 응 그렇다 아니 이 말이에요. no 그러니 아니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 지금 묻잖아요. 적극 뭐는 인정되는가 응 이 말이에요. 인정된다 이 말이고 소극 그렇지 않다. 알죠? 한정적극 그래요. 원칙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한정소구는요, 원칙은 그렇지 않다. 그럼 뭐가 있다? 예외는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적극 그렇다, 맞다. 소구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읽어봐. 임대차 종료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0조 제1항 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런 봐봐. 여러분요, 10조 제1항 7호가 뭐냐? 아까 여러분요 했었는데 상가죠. 이게 10조 1항 다목이 뭐죠? 우리가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나 재건축할 때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재건축될 때는 갱신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줄을 써봐. 거기다가 여기요 7조 제1항 7호 다목 줄거봐. 10조 제1항 다목.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게 써봐요. 다른 법령에 의해 재건축, 다른 법령에 의한 재건축 쓰고 옆줄 긋고 갱신 거절 가능, 이 말이죠. 다른 법령에 의해서 재건축이죠. 그러니까 여기요, 지금 도정법에 도시 및 주거환경경비법, 아마 이게 도정법으로 바뀌었나 봐요. 알겠죠? 도정법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은 갱신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요, 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지 여부 있다, 이 말이에요. 갱신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 적극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줄 권았으니까 밑에 보시면 되고,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마찬가지인지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이런 봐봐. 이런 봐봐. 이런 여기 보면은 뭐 조합 무슨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받았다 하죠. 경축, 그것은 그냥 축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인가 받고 이게 재건축 되려면 몇 년 있어야 돼요? 10년 있어야 돼. 10년. 그러니까요, 그냥 축이야. 경자까지는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 한번 봐봐. 여기요, 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그렇다 아니다? 아니죠. 알겠죠? 이런 경우는 뭐죠? 원칙적 소구,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갱신 거절을 누가 하죠? 그러니까 임대인 입증해야죠. 누가 입증해? 생각을 해봐. 갱신 거절은 누가 해야 돼요? 임대인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하는 거죠. 알겠죠? 임대인이 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2번은요. 구상가금 임대차 10조 제2항이죠.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한 전체 기간이, 여기는 옛날에 9니까 5년이죠. 5년 동그라미가 현재 10년. 10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다. 없는 경우에도 갱신 요구가 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자 봐봐. 첫 번째 봐봐. 자, 10조 갱신 요구권이죠.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임차인한테는요, 권리금 보장이 안 돼요. 권리금 보장이 안 돼. 이 사람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사람 있죠. 3기를 연체했거나 이런 사람들. 그럼 갱신 요구 안 되죠. 그 사람한테는 권리금도 보호가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여기죠. 여기는요, 우리가 최장 몇 년까지 보장하죠? 10년을 보장했어. 10년. 그러니까 10년의 기간이 다 보장이 끝난 거예요. 알았죠? 이 사람한테도, 이 사람 10년의 기간이 끝났어. 보장이 끝났어. 이 사람한테도 권리금 인정하는 거야. 이건 권리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요, 10년이 끝나기 언제부터? 6개월부터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6개월에서 끝날 때까지. 누구를 데려오면? 신규 임차인을 데려오면 이 사람하고 무조건 계약을 해야 돼. 그리고 권리금 보장해야 돼. 그럼 이 사람 이제 10년이 됐으니까 더 이상 이제 갱신을 요구는 못 하잖아요. 더 이상 이제 10년째가 되니까 이제 갱신 요구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뭐는 인정한다? 권리금은 인정한다는 거죠. 갱신 요구는 못 해도 뭐는 인정한다? 권리금은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권리금 해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렇다. 적극 부담한다. 자, 3번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죠. 이런 봐봐. 임대인이 어떤 놈이냐면요, 신규 임차인이 데려와야지 거절할 수 있죠. 계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뭐냐, 우리 그런 말 하죠. 건물주인 내가 쓰려고 한다. 내가 쓰려고 하니까 너 나가라고. 필요 없어.
그러면 내가 쓴다 그러면요, 내가 새로운 사람을 데려와도 문제가 데려와도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이런 경우는요, 6개월에서 끝날 때까지요,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지 않아도 나는 권리금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금을 누가 내야 돼요? 임대인이 내야 되는 거야. 자,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했어. 거절. 이런 경우는 맨 끝에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볼 수 없다. 소구, 볼 수 없다. 알죠? 그래서 뭐다?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권리금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은 4번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학교 같은 데 보면, 학교에 보면 밑에 보면 급식실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이렇게 아무리 이 사람이 3년간 했어도 그 다음에 또 할 때는 또 경쟁 입찰을 한단 말이죠. 이런 학교 같은 데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일단 인터넷으로 해서 경쟁 입찰을 해요. 전자 입찰을 한단 말이죠.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시설을 해가지고 3년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경쟁 입찰에서 이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그러면 학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인가? OX, X죠. 그럼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한번 볼까요? 학교 법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줄거 경쟁 입찰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 이 말이죠. 법에 위반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맨 끝에 저 두 번째, 세 번째 가운데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원칙적으로 그렇다. 원칙적으로 적극, 원칙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우리가 만약에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하면 수의 계약이잖아요. 수의 계약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경쟁 입찰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5번은요. 2015년 5월 13일 신설된 상가금융자보호법 10조 4항 권리금 기획 보호 조항이 시행일을 기준으로 전속 중인 임대차이면 그다음에 두 번째 줄이요.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도 적용되는지, 당연히 아까 우리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인정되는 건 모두 몇 가지가 있다. 오케이, 그런 것이 있죠. 자, 줄거 봐.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 거기까지 줄거.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네 가지만. 첫 번째 대항력, 두 번째 권리금, 세 번째 갱신 요구권 행사, 네 번째 10년 보장. 이 네 가지는 기본이잖아요. 이 네 가지가. 알겠죠? 된다. 자, 6번은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권고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청구 줄고, 손해배상 청구 여기 줄고,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해야 하는지, 그건 원칙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죠. 당연히 주선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1, 2, 3에서 다 누가 주선한? 임차인이 주선, 임차인이 주선 그랬잖아요. 주선해야 되죠. 원칙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줄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 이 말은 써요. 임대인이 직접 사용 이 말이죠. 내가 직접 사용할 테니 너 나가라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이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도 인간은 계약을 한다 안 한다?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는 반드시 신규 임차인을 데려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네 번째 줄 맨 끝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맨 끝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적극. 그럼 뭐다? 응 이 말이죠. 거기다가 똥을 하나 딱 그려면 되겠죠? 응 이렇게. 알겠죠? 그렇다 이 말이죠. 자, 7번은요. 7번은 여기요. 상가 임대인인 갑이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인 을에게 계약갱신 의사가 없으며 자신이 상가를 직접 이용할 계획이므로 거기까지. 줄고 두 번째 줄.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 여기까지. 그러면 똑같아. 6번하고 7번은 똑같은 말이에요. 6번하고 7번은 똑같은 말이라고. 알겠죠? 같은 말이에요. 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럼요. 네 번째 줄 가운데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바로 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옛날 임대차 보험 몇 년이었죠? 5년이었죠. 그러니까 5년을 초과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아까 우리요 10년을 초과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권리금은 보호한다. 그러니까 6번하고 7번은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8번 권리금이 뭐냐? 권리금은 뭐 아까 권리금 의이고 권리금은 그렇고 임차권 양도계약과 이에 수반하여 체결되는 권리금 계약이 별개의 계약인지 여부 거기까지 줄고 별개다 이 말이죠. 원래는 그럼 당연히 임대차고 권리금은 별개인데 보통 별개를 한다 안 한다. 자 봐봐 여기 의리죠. 의리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이요 병한테요 이걸 신규죠. 신규 임차인이죠. 임차권을 양도한다 이 말이죠. 임차권 양도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계약 권리금하고요. 권리금 계약은 같은 거 틀린 거요? 이건 별개죠. 별개지만 우리는 보통 따로따로 생각을 해요. 일체로 해요. 일체로 하죠. 보통 일체로. 그러니까 원래는 뭐다? 별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요. 별개의 계약인지 여부 적극 그렇다. 별개이지만 위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그 다음에 줄고 불가분 계약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는 언제냐 이 말이죠. 알겠죠? 언제 그렇게 본다? 밑줄 긋은 거 밑에 와봐. 권리금 계약이 임차권 양도 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해진 것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죠. 써 거기다가 일일이 거슬러서 동그라미 하고 밑에다 써 밑에다가 임차권 양도 계약이 취소되면 여기 이게 일부 취소는 무슨 취소죠? 오케이. 임차권 양도 계약이 취소되면 권리금 계약도 취소된 것으로 본다. 권리금 계약도 취소된 걸 봐. 아직 이것은 우리 시험에 안 났어. 알죠? 원래는 뭐다? 원래는 별개다. 이게 중요해. 하지만 불가분으로 일체로 보통 이루어진다. 그런데 일체로 이루어졌는데 임차권 양도 계약이 무효이다. 취소가 됐다. 취소. 그럼 권리금 계약도 당연히 뭐가 된다? 취소. 일부 취소는 무슨 취소다? 전부 취소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럼 9번. 9번은 이건 우리 시험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럼요.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 주택이랬다. 전부 중개사법령하고. 아시겠죠?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상에 관한 권리상의 상가금 임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도 거기에 포함되니 그렇다 이 말이죠. 알겠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거기 보면은 지금 상가 임차인에 관한 것도 써넣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상가 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상가금 임차보호법상 대항력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등에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차에 해당한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상가 건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를 확인 설명 의무가 있는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건 안 되죠.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위 의무를 위반했다? 그럼 당연히 중개 사고죠. 손해배상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적극은 뭐죠? 응 이 말이죠. 알겠죠? 응 이렇게. 자 10번은요 여기 보시면 뭐냐면 재밌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중간에 살고 있다 갑자기 우리 재건축하니까 너 나가 그러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그럼 언제 해야 된다? 언제? 계약 체결 당시 처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요 갑이 을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상가를 인도받아 음식점을 경험해서 이에 걸쳐 일단 갱신을 했네요. 그럼 한 2년 해가지고 한 4년 살았나 봐요. 그러면 최종 기간이 만료되기 전 병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그러면 여기 최종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그러면 두 번 했으니까 지금 옛날 거죠. 지금 판례가 언제냐면 2017년 2019년이니까 2017다 이렇게 하니까 2017년에 22만 5,312만 22만 5,312번째 접수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이해에 걸쳐서 옛날에는 5년짜리였단 말이죠. 지금은 몇 년이죠? 10년짜리인데요. 그래서 만료되기 전 병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뭐다?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알선했다 이 말이죠. 주선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을이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았어. 화장실 안 갔네요. 변비인가 봐요. 응하지 않았죠? 응하지 않았죠? 알겠죠? 그럼 응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네 다섯 번째 줄 끝에 보면 의리 권리금 해수기의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그 말은 이런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절할 수 없다. 결론이 거절할 수 없다. 알겠죠? 써 거기다 거절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뭐다? 손해배상 책임 이 말이죠. 손해배상 책임 이 말이죠. 자, 11번도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11번. 11번. 이런 봐봐. 여기. 11번은요. 우리 뭐죠? 이거는 상가임대차 모급법에 나온 것이 아니고요. 민법의 채권법에 나올 수 있어요. 동시함별권. 봐봐. 봐봐. 임대차가 종료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임대 종료되면 뭐라고요? 보증금하고 그다음에 뭐하고요? 보증금이죠. 보증금하고요. 뭐하고요? 목적물의 인도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 1번이죠. 자,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으면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동시이행이 아니죠. 세 번째요. 임대인이 권리금 해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손해배상이요. 이 손해배상하고 그다음에 보증금 반환이 목적물 인도 의무가 동시행이다 아니다? 동시이행이 아니다 이 말이죠. 동시행은 뭐하고 동시행이다? 보증금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동시행이다. 그럼 이 사람이 어때요? 지금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를 했죠. 임대인이. 그러면 임대인은 어떻게 한다? 일단은요 목적물을 내가 인도하면 보증금 반환하고 그다음에 또 별도로 또 손해배상을 별도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동시행인가?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있는지 소급? 아니 이 말이죠.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별개다. 별개이다. 별개의 원이라고 그랬죠? 그건 별개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요. 동시행 항변권에서 시험이 나올 수 있어. 동시행 항변권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시행 항변권에서 시험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작년에 이게 아마 작년에 너무 팔린 것 같은데 2019년에 나왔죠? 그러나 지금 2020 작년에 안 나왔죠? 아마 올해요. 동시행 항변권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권리금 회수 방해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 자요. 뭐 오늘 강의는요 가볍게요. 뭐 여기까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